네, 안녕하십니까. 참진치과기공소 소장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경추교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왜 제가 8년 가까이 쓰던 그런 재료상에서 팔고 그 다음에 뭐 학술대에서 파는 이런 과두가 중심인 교합기를 쓰지 않고 경추가 중심이 된 그 경추에서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2번 경추에 붙어 있는 척추의 축, 댄스의 중심이 되어 있는 교합기를 왜 쓰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추교합이 뭔가, 그 다음에 왜 앞에 벡터라고 붙였는지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경추교합이라는 거는 우리 나래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하고 있는 쿼드런트 서럼이라고 그 턱 운동의 물리적 이론 분석과 해법이라는 책에서 먼저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의 원 저자는 KCM 구자입니다. 이분은 공학 박사이고요. 그리고 턱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사람입니다. 왜 기계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어쨌든 인체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는 참 힘듭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교합기라는 기계를 가지고 보철을 만듭니다. 네, 그 기계가 그래도 최대한 이제 사람의 턱관절이랑은 이제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기계에다 놓고 보철을 만들어야지 움직이는 과두를 기준으로 그 과두를 고정시켜 놓고 보철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이런 논문을 쓰셨죠. 방금도 말 이분은 의학 박사가 치의학 박사가 아니고 공학 박사입니다. 공학 박사. 턱관절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본 사람이죠. 그걸 이게 그 당시 1940년대에 이 논문이 나왔는데 사장이 됐습니다. 워낙 과두 기준의 이런 학파가 너무 셌기 때문에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마야라 키요시라는 이 치과 의사가 그분이 썼던 이제 먼지가 수북한 그 논문을 다시 꺼내서 재해석을 한 거죠. 예. 그게 이 책입니다. 그거를 한국어로 편역한 분이 이기철 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자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턱관절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살펴보자. 과연 턱관절이 과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악골인가? 자, 벡터 계산법으로 한번 중심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럼 벡터 계산법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벡터 계산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런 모눈종이가 있어요. 모눈종이에 이런 끝이 둥그런 막대, 뭐 끝이 네모난 막대는 상관없지만 이런 소세지 모양의 무언가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왼쪽 끝점을 A라고 하고 오른쪽 끝점을 B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리고 각 점이 위로 가면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그리고 그 끝점이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법입니다. 자, 그럼 A점과 B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A는 이렇습니다. 지금 위로 이 한 칸을 1이라고 치면 0.8 정도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0.3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B점은 아래로 0.8 정도 갔고 왼쪽으로 0.3으로 갔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뭐죠? 0이죠. 벡터 계산법이라는 건 이거예요. 이 A점과 B점을 움직인 거리를 합했을 때 0이 나오면 그 움직인 물체의 그 회전하는 각의 중심은 그 물체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체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벡터 계산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턱관절을 벡터 운동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0이 아니고 0이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0이 아니면 이 물체의 움직임의 기준점은 이 물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그 어딘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벡터 운동으로 개구 운동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하악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A점과 B점. 그러니까 A점은 과두고 B점은 우리가 하악 절치점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입을 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과두는 약간 전내 하방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면, 그죠? 그리고 절치는 약간 수직에서 몸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운동을 해요. 교합기처럼 바로 쑥 목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둥그렇게 천천히 큰 원을 그리면서 개구 운동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움직인 점을 계산해 보면 A는 어떻게 됐죠? A는 원래 있던 점에서 마이너스 0.1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0.2 정도 갔어요. 그 다음 B점은 뭐죠? 절치점은 밑으로 한 0.3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정도 갔어요. 그럼 이건 뭐죠? 마이너스 0.3이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건 지금 이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회전축이 이 물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물체를 회전시킨 점을 찾아야겠죠? 그 원을 찾아야겠죠? 자, 이겁니다. 보시면 A점과 B점의 공통적인 중심축의 원 회전을 보면 지금 어디 있죠? 물체 바깥에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사람의 인체에서 어디쯤인가 보면 1번과 2번 사이 1번 경추와 2번 경추 사이에 있는 2번 경추 축이 되는 댄스라는 곳입니다. 댄스. 그래서 제가 댄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왼쪽 사진이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교합기의 회전 운동로입니다. 그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죠? 보면 이래요. 자, 과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공소에서 쓰고 있는 그 교합기는 과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두가 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 후방으로 훅 빠지는 운동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경추의 댄스의 중심이 돼 있게 우리가 마운팅을 해서 경추가 중심인 우리 교합기를 쓰면 과두가 전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절치가 바로 과두가 중심인 것처럼 후방으로 훅 빠지는 게 아니고 살짝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부드럽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합기를 쓴다. 자, 모눈 종이를 두 개의 모눈 종이를 같은 위치에 합쳐봤어요. 합쳐보니까 개구 운동을 해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보면 빨간색이 경추교합기의 원 운동이고 파란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해부학적 교합기의 원 운동이에요. 보면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이제 인체 쪽 후방 쪽으로 훅 빠진 걸 볼 수 있죠. 그죠? 과연 우리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본인은 그렇게 움직이시나요? 아니죠. 자, 제가 이거는 스케치업이라는 CAD 프로그램으로 한번 그 과두의 중심과 경추의 중심으로 움직일 때 턱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두 중심이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훅 뒤쪽으로 훅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교합기의 현실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경추를 중심으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영상에서 과두와 그 과두가 관절 결절을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훨씬 사람의 개구 운동과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임이 있죠, 그죠? 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이래서 제가 이 이론을 알고 이런 교합기를 쓰고 난 후부터는 제가 해부학적 교합기를 못 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왼쪽이 경추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합기고요. 오른쪽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런 교합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합기를 이제 입을 벌렸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우리가 보면 자, 경추가 중심인 교합기에 마운팅을 했을 때 이 하악골은 이런 움직임으로 되고, 오른쪽에 과두가 중심인 교합기를 우리가 오픈 클로징 무브먼트를 했을 때는 이런 움직임을 가진다.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의 턱 움직임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러면 측방 운동만 그럴까요? 아니, 개구 운동만 그럴까요? 측방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은 턱이 우리가 왼쪽으로 보낼 때 왼쪽을 작업측, 그리고 오른쪽을 비작업측, 균형측이라고 해요. 그죠? 자, 작업측은 턱이 후방으로 밀려나고, 균형측은 과두가 전내 하방으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렇죠? 절대 작업측의 과두가 고정이 돼서 전내 하방, 균형측이 전내 하방 하지 않아요. 본인 턱도 그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이 우리가 그냥 평시에 과두라고 쳤을 때 우리가 턱을 이제 지금 이 화면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의 과두는 기준점에서 살짝 후상방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균형측 과두는 전내 하방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 줍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벡터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A점, 그러니까 작업측의 A점은 위로 한 0.2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마이너스 왼쪽으로 0.1 정도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B는 균형측은 아래로 0.2 정도 움직였고, 그리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0.1만큼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걸 다 합해보면 뭐죠? 0.2. 그건 뭐냐? 이 안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회전축이 없다. 확실하죠? 그럼 이 원의 회전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까 출발점과 그리고 그 과두가 움직인 점에 교집합이 되는 원을 그리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원의 중심을 찾으면 되니까. 자, 원을 그렸어요. 이 원의 중심은 어디냐? 자, 보세요. 경추입니다. 경추 딱 댄스 부위, 그 부위다. 그렇게 이제 구자에는 설명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똑같죠. 원 위치는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조작한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이 프로그램을 써서 제가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자,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어때요? 제가 거짓말 하나요? 그러면은 구치부는 어떤가? 구치부도 비슷해. 보세요. 구치부도 그루브를 따라가면 거의 이제 설측구라고 하죠. 설명구랑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죠? 그리고 원심구랑도 비슷한 경로로 가요.
맞죠? 이건 제가 지금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그림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구강해부학을 전문으로 하는 그 교수가 만든 그런 그 그림을 가지고 온 겁니다. 턱관절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이 중심에 지금 뭐 정상교합이라고 했을 때 6번에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 설축 교두가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절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절치도 이 선에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자, 왜 전치부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지 자,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자, 과두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합기는 과두 하나를 고정을 시켜 놓고 상악을 뒤로 당깁니다. 그죠? 그 말은 뭐죠? 반대로 하악이 그 운동의 반대편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턱을 전방과 측면과 그 중간으로, 그러니까 완전 견치적으로 우리가 턱을 확 내밀었다가 당기는 이런 운동을 재현시켜 주는 게 일반적인 해부학적 교합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경추교합기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한번 껌을 씹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악골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금 이 원에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왼쪽 그림이 아니고 오른쪽 그림과 비슷하게 턱이 움직이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원래 하악골이 있던 가운데가 원래 하악골의 위치고 왼쪽이 과두를 중심으로 하악골을 움직였을 때, 오른쪽은 경추를 중심으로 하악골을 움직였을 때예요. 뭐가 인체와 흡사할까요? 굳이 제가 입 아프게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림으로, 그리고 모는 종이에 벡터의 그 이론을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과두를 중심으로 하악골을 움직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빨간색이 경추를 중심으로 하악골을 움직였을 때예요. 과연 뭐가 인체의 움직임과 가까우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본인은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구자이 박사가 말한 이제 벡터의 움직임으로 경추교합을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그 경추교합의 개구 운동과 측방 운동의 중심은 이번 축추에 있는 댄스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지금 이 벡터의 모는 종이만 봤을 때도 인체의 움직임과 흡사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영상이 본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제가 좀 더 알차고 더 정보력이 있는 그런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추교합에 대한 자료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추교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상진의 치과기공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